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5일 환경비즈니스. 오늘의 제목은 시스템 자산을 만들어라. 부의 기준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다.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저자, 사경인, 회계사, 중위험, 중수익 자산에 관심을 키워야. 경제경영 서적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정권가 스타 강사인 사경인 회계사가 신간 진짜 부자 가짜 부자로 돌아왔다. 재무제표를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말라 해서 투자를 위해 재무제표를 읽기를 강조했던 그는 이번에는 부자 방정식을 꺼내들었다. 그는 접근법을 바꾸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부자의 기준을 바로 잡은 뒤 부자의 목표를 세우는 방향을 설정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최근 사회계사는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이사갔다. 직장과 강의를 통해 얻은 고정 수입은 사라졌지만 안정적으로 돌아오는 수입을 통해 재밌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책이 좋은 반응을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쓰는 용어부터 다릅니다. 일반인의 눈높이에 따라가기 위해서 벅찹니다.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험입니다. 1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들여다봤는지 경험을 담아낸 게 첫 번째입니다. 회계사는 고액 연봉을 받은 직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은 부자가 됐다고 느낀지 경험을 바탕으로 둘째 책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는 어떤 질문에서 출발했습니까? 소득이 높지 않고 평범한 직장이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부자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부자의 기준은 어떻게 다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를 자산의 크기로 구분합니다. 문제는 이 경우의 기준을 달성한 다음부터입니다. 30억을 모은 게 목표였다면 그 후 1년 뒤에 1억씩 쓰면서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의 기준으로 삼았던 30억 원이 줄어드는 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50억, 100억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에 끌려가게 됩니다. 돈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가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의 흐름이 부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노동하지 않고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부자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가 된다면 더 의미 있는 일이 시야를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예전에는 재산을 늘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성대 결절이 생겨 한 달 정도 강의를 쉬었을 때에 수입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무리하면 안 되는데 물들어 오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면서 그 다음 강의를 더 했습니다.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일을 많이 해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다른 노동 없이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시스템 자산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는 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보지만 금덩이를 들고 있다고 해서 그 다음 달에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선물이나 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수익형 부동산이나 배당주라면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임대 수익이 나오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 자산을 모으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크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둘 다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자산 80%는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산 배분을 부동산이나 주식이냐가 아니라 투자 자산인지 시스템 자산인지를 구분합니다. 투자 자산은 가격이 올라야 이익이 나는 자산입니다. 일반적인 주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스템 자산 중에는 부동산은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어서 그동안 주식에 집중해 왔습니다. 한 달 전 제주도로 이사 왔는데 향후 1, 2년 후 바라보고 현재 경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주식 이외에는 인쇄와 같은 다른 시스템 자산이 있어 실제 주식에서는 3대 7 비율로 시스템 자산과 투자 자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시스템 자산을 어떻게 구성하면 됩니까? 주식의 대표적인 시스템 수익은 배당 수익입니다. 부동산보다 소액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익입니다. 은행에서 예금을 했을 때 받게 될 이자와 주식에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배당 중 어느 것이 더 높을까요? 2018년 기준 은행 금리가 평균 1.4%인 반면에 배당 수익률은 평균 4%로 3배 가깝습니다. 부동산과 비교할 때 부동산 월세는 매달 받을 수 있는 반면 주식 배당은 1년에 한 번씩 지급받는다는 게 단점입니다. 만약 월세처럼 매달 배당 수익률을 받고 싶다면 미국 주식이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이 지급되는 달도 다양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 중인 종목도 있고 2월, 5월, 8월, 11일 종목 그리고 3월, 6월, 9월, 12월 종목도 있습니다. 배당 지급일이 다른 세 종목을 사두면 배당이 매달 들어오게 됩니다. 아예 매달 배당이 지급되는 월 배당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기에 미국 주식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가격 등락폭이 제한적인 주식이 있습니다. 미국 은행에서 발행하는 고정 배당 우선주 배당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액면가 25달러짜리 주식을 액면가 대비 일정 비율로 고정 배당을 지급합니다. 채권과 비슷해 가격 등락폭이 거의 없습니다. JP 몰건이 발행하는 고정 배당 우선주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20달러에서 2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이때 들어가면 수익률이 20% 올라가는 셈입니다. 배당 수익은 5% 가까이 됩니다. 어떤 우선주에 투자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우선주 성장지수 펀드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ETF도 강조하시나요? 저는 개별 종목을 좋아하고 ETF는 해칭, 분산 투자 개념으로 가져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1400%까지 떨어지면 동학개미들 운동이 불붙었습니다. 너도 나도 삼성전자였는데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400까지 내려간 것은 10년 만의 일이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지수가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 4만 원이었는데 작년 초에 3만 원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기회가 왔습니다. 설마 삼성전자가 망하겠냐라는 생각으로 뛰어드는데 충분히 산 가격이냐는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에 들어갈 때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사지 않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더라도 시장 자체의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장 전체의 하락에 대비하는 리버스 ETF의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동학개미 운동 당시 어디에 투자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존에 투자했던 개별 종목에 투자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 대신 제가 오랫동안 투자한 곳에 가운데 나쁜 회사가 있을지 여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쁠 게 없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 기회로 본 것입니다. 지난 2월, 3월 주식 보유수를 늘렸고 실제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불확실해졌는데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려는 것은 위험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투자 자산으로 주식에 투자할 때 주로 한국 주식의 스몰 캡을 주목합니다. 대기업에서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다양하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식 초보자들에게 우선 자산에 몸담고 있는 업종부터 늘려라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로금리 시대 재테크 방향은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예금도 시스템 자산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제로에 가깝고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오히려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개미 투자가들은 누군가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무모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익이 낮은 예금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비트코인 원유 금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비트코인 원유 ETF에 투자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중위험, 중수익 자산이 있습니다. 제로 금리 시대에 중위험, 중수익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의 채권의 대표적인 주식의 우선주와 배당주입니다. 개별 종목을 볼 때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10개 종목이 넘지 않는 선에서 자산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 종목에 20%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로 책으로 공부하고 전자공시 시스템을 참고합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야 하고 둘째는 경영자가 어떤 성향인지 봐야 하고 셋째는 저평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안다는 것은 최소한 배당 기업의 내년도 이익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영자에 대해서는 인터뷰보다
경영자의 말이 실제 수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배당을 꾸준한지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지 여부를 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재테크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진짜 부자, 가짜 부자의 저자 사경인 님이 정리한 시스템 자산을 만들어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